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슈를 다루는 코란입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의 코란 뉴스 요약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암호화폐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기형 크립토콘트 창립자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깨뜨릴 가능성은 적어도 이번 10년과 다음 10년에는 없다고 지난 14일 자신의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 소호 의무 이행 및 종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지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탁신 시나와르타 전 태국 총리는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연구와 샌드박스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암호화폐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16일 연합인포맥스 거래소별 현재가에 따르면 리플은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대선 이후 약 370%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46%, 코인데스크 20 지수 기준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93% 상승했습니다. 리플은 랠리 속에서 솔라나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3대 가상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투건은 리플은 규제의 역풍 속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자산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는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은 리플 창업자들이 2012년에 개발한 디지털 토큰으로 오픈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 레저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고 리플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거래의 약 95%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리플은 리플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이 종결되면서 리플은 소매 투자자에게 거래될 때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후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21셰어스 등은 리플 기반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소는 리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산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명확한 시장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낮은 유동성과 지나치게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리플의 급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매투건은 리플에 대해 논란은 많지만 시장의 부침을 이겨낸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저비용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규제 장벽이 제거된 만큼 이제 이 기술의 진정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건은 그동안 비즈니스 환경에서 리플의 성공 사례를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는 규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리플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주기형 크립토콘트 창립자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깨뜨릴 가능성은 적어도 이번 10년과 다음 10년에는 없다고 지난 14일 자신의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설계한 애덤 백블록 스트림 CEO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는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의 발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윌로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며 10세틸리언 즉 10의 24승년이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윌로우의 성능은 양자 비트인 큐비트의 활용 덕분인데요. 큐비트는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책임지는 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또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비밀번호와 개인키를 해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애덤 백은 윌로우는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협하려면 최소 100만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00만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은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가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도 충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 기술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수십 년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주기형 또한 양자 컴퓨터를 둘러싼 우려는 근거 없는 공포로 이러한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및 종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지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등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았습니다. 이용자 자산 반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에이프로코리아, 텐엔텐, 한빛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에이지 등 5개사 이용자 가상자산이 재단으로 이전 및 관리됩니다. 재단은 올해 안에 최대 8개 종료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인마켓 거래소가 실명 확인 입출금제도 시행 전받아 보관해온 고객 원화 예치금도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예치금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탁스 코리아 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며 규모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재단으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과 예치금은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반환됩니다. 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조회, 반환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9월 보호재단 설립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보호재단은 종료 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및 종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지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탁신 시나와르타 전 태국 총리는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연구와 샌드박스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나와르타 전 총리는 태국이 암호화폐를 매수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태국이 디지털 자산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나와르타는 이미 많은 암호화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는 국가보다 더 많은 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태국 국민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시나와르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관세와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를 갚겠다는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지난 8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디지털 자산을 실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코라뉴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날 그때의 중요한 이슈들을 모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알찬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